자, 숙제를 먼저 펴볼까요? 질문이 많은가? 뭐 이렇게 상중이 많아? 일단 다 하기는 힘들 것 같고, 근데 상중을 그때 꽤 풀었구나. 그쵸? 혹시 84부터 89까지 질문이 있니? 95? 95 질문인 사람 또 있어요? 595 질문인 사람 3명. 하하, 우선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어디야? 90쪽부터 가는 건데 여기 뭐 다 할만하죠? 93은 잘했니? 93? 93쪽 629랑 631 29 질문인 사람 29. 오, 이거는 다들 맞네. 30은 안 해도 돼? 30 안 푼 거야 뭐야? 왜 반응이 없어요? 30번 맞춘 거야? 아, 애매하네. 31번 2명? 2명밖에 없어요? 일단은 얘들아, 아까 몇 번이었지? 95번? 그거랑 뒤에 29번 이렇게 두 개 일단 할게요. 남은 거는 첨삭 시간에 합시다. 우리가 진도를 빨리빨리 끝내야 돼서. 595번. 자, 세 권 ABC 중 적어도 한 권을 읽은 학생이 50명이 있대요. 야, 요거부터 되게 중요한 말이거든. 적어도 한 권을 읽은 애들이 몇 명이래요? 50명이라는 거는 ABC의 합집합이 몇 명이라는 거야? 50명이란 소리야. 물론 원래 저기다가 N 써야 돼, 얘들아. 정확한 기호는 여기다가 이렇게 괄호 치고 앞에다 N 써야 돼요. 대충 쓸게 그냥. 이렇게 된다는 소리고, A를 읽은 애들이 27명, 그리고 B가 21명, C가 30명이래. 그렇게 해놓고 세 권을 모두 읽은 학생이 6명이다. 거의 다 줬는데? 이거에다가 뭐 A교, B교, C겠죠? 그게 몇 명이라고? 6명이다. 자, 이때 세 권 중 한 권만 읽은 학생 수를 구해라. 한 권만 읽은 학생 수.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내가 이런 거 할 땐 항상 그림을 웬만하면 그리라고 하는데, 이렇게 있을 때 우리가 지금 찾고자 하는 게 얘네 바깥에 있는 애들이에요. 바깥에 있는 애들. 걔네를 내가 1번, 2번, 3번이라고 좀 이름을 줄게요. 여기를 4번, 5번, 6번, 7번이라고 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해야 될 게 뭐냐면 영역별로 몇 명인지를 찾아보자 이거야. 알겠지? 근데 우리가 배운 게 50명은 이렇게 ABC 다 더해. 27, 21, 30을 더하고 거기서 뭐 빼는 거였어요? A교 B랑 B교 C랑 C교 A를 뺀 다음에 거기다가 6을 하나 더하는 거였지. 3명에 모두 포함되는. 근데 지금 얘네가 누군지를 보시면은 4번과 6번과 아니 5번과 6번에다가 7번이 몇 개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3개가 들어가 있는 애들 아닌가? 그치? 그러니까 나는 뭐 하고 싶은 거냐면 지금 전체 50명에서 이 가운데 별표 모양만 빼고 싶은 거야. 그럼 내가 찾고자 하는 얘네만 딱 남지 않겠어? 맞죠? 근데 얘네가 지금 이렇게 됐다는 거는 일단 얘네 좀 구해볼까? 이거 얼마야? 이거 다 더하면 얼마예요? 얘 51에다가 얘한테 51 더하면 얼마니? 78이에요? 78? 얘까지 하면 얼마예요? 84인가요? 내가 뭐 잘못했나요? 맞아요? 84 맞아? 그럼 넘어가면 얘네 얼마라는 거야? 또 까먹었어. 왜 이렇게 멍청하지? 84에서 얼마 빼야 50 나와? 34겠네. 이해돼? 빨간색 부분만 34인 거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난 지금 필요한 게 4번, 5번, 6번에다가 7번이 하나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할 거냐면
4번, 5번, 6번에다가 4번, 5번, 6번에다가 7번을 하나만 남기고 7번 두 개는 얘한테 넘기자는 거야. 그럼 마이너스 얼마가 되겠니? 12가 되는 거지. 그럼 얼마가 남겠어요? 22가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파란색 부분만 22라는 걸 지금 얻은 거야. 이거 이해됐어? 그럼 전체 50에서 22 빼면 얼마 나와요? 28 나오겠죠. 정답이 28이다. 이해돼 이거? 이렇게 영역별로 생각하면 좀 편해요.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29번 정리하세요 천천히. 왜 이렇게 엄청 크네? 120 이하의 자연수가 다 있어? B는 20과 서로서 20은 그리고 가조건. 조건이 되게 많구나. X라는 녀석은 A의 부분집합이면서 공집합은 되면 안 된대요. 그리고 나의 조건은 X랑 B의 교집합은 공집합이다. 그리고 집합 X의 모든 원소는 14와 서로소다. 자, 해볼게요. 이거 29번. 일단 천천히 보면은 A가 일단 뭐라고 하냐면 120 이하의 자연수를 했고요. B는요 20과 서로소래. 20과 서로소. 그럼 뭔 말이야? 20과 서로소라는 게 2의 배수 되면 돼요? 안 돼요? 불가능하겠지. 맞아? 2의 배수 안 돼. 또 5의 배수도 되면 돼요? 안 돼? 5의 배수도 되면 안 돼. 알겠어? 그러니까 이게 또는 관계로 연결된 거예요. 2의 배수가 안 되거나 5의 배수가 되지 말아라. 알겠어? 그러니까 또는이 맞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헷갈리니까 이렇게 합시다. 2의 배수 합집합 5의 배수 이거의 여집합이라 할게요. 그냥 알겠죠? 그럼 편하겠다. 이렇게 생각합시다. 그리고 이게 뭐야? X는요 A의 부분집합이라는 건 1부터 120까지만 딱 봐달라는 거고 공집합 되지 말아달래. 그리고 B랑의 교집합은 존재하면 안 된대요. 그럼 B가 지금 뭐였냐면 얘였지. 내가 이거를 뭐 T2라고 할까? 얘를 T5라고 할게요. 알겠지? 그럼 지금 B를 우리가 뭐로 대체해도 되냐면 T2 그리고 뭐였죠? 합집합 T5 이거의 여집합으로 봐도 괜찮은 거야. 이해됐어 여기까지? 야 그럼 이게 요 부분을 우리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 않니? X에서 교집합에 B인데 B를 무언가의 여로 썼다는 거는 X에다가 교집합 T2 합 T5예요. 일단 그냥 써요. 그거의 여니까 차집합으로 볼 수 있는 거 괜찮아? 이거 차집합으로 보여요? 누구에서 누구 빼면 돼요? X에서 T2 교 T5 이렇게 쓸 수 있지 않을까요? 얘가 지금 뭐가 되래요? 공집합 돼. 이 소리 아닌가? 이거 괜찮죠? 이렇게 볼 수 있겠다. 너네 이거 두 개를 뺐는데 공집합 된다가 무슨 말이었지? 누가 누구에 포함되는 거야? 앞에 거랑 뒤에 거 중에서? 앞에 게 뒤에 거에 포함되라. 이거 아닌가? 결론이 뭐냐면 T2 합 T5로 구성된 어떤 집합이 있을 거라고. 2의 배수 거나 5의 배수겠죠? 걔 안에 누가 있어야 되냐면 X가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소리야. 결론적으로. 알겠지? 근데 다 조건 때문에 X는요 14와 서로소 관계에 놓여야 된대. 14와 14에는 2랑 7이 들어가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찾는 거는 이런 애들 중 2의 배수 제외하라는 소리야. 아이 뭐야 그럼 결국 누구의 배수예요? 5의 배수가 되겠죠. 아이 왜 2의 배수 또는 5의 배수인 게 X였는데 그걸로 구성된 게 그 중에 2인 거는 안 된대요. 서로소가 돼야 되니까. 요거 이해됐어? 무슨 말인지? 그럼 무슨 배수밖에 안 돼? 5의 배수. 근데 그 중에서도 누구 제외하래? 7배수도 제외해달라는 소리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야? X는요
뭐였지? 5의 배수면서 이거 뭐야? and 7과는 서로소가 돼야 된다. 120까지. 그럼 120까지 5의 배수 몇 개 있어요? 이 24개인가요? 그 중에 35의 배수 몇 개 있어요? 7, 5, 35가 공배수일 거 아니야? 3개 존재하겠다. 35, 70, 105. 알겠어? 그래서 여기서 몇 개를 빼요? 3개만 빼면은 21개가 X로 들어올 수 있다는 거야. 알겠어? 하라는 게 뭐예요, 지금? 집합 X의 개수를 구해달래. 내가 뭐 잘못했나 봐, 그죠? 뭐 잘못했죠? 멍충이 아니에요? 2의 배수를 제외해야 되잖아요. 미쳤나 봐요. 다시 할게요. 자, 5의 배수인데 2의 배수는 안 돼요. 그리고 7의 배수도 안 되죠. 그럼 누가 있어요? 도와줘. 누구 있어? 24개 중에서 절반 날리면 되니? 그죠? 절반 날려요. 그러면 12개 날리면 12개가 남아. 그 중에 7의 배수를 제외. 이거 하기 싫어서 그런 건데 미안해. 다시 할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최종적으로 그냥 써서 풀자. 자, 5의 배수면서 and 2의 배수 되면 안 돼. 그리고 and 7의 배수 되면 안 돼. 그럼 우리가 찾는 거는 t에 5면서 t에 2 되면 안 되고 교 t 7도 되면 안 돼. 이거 찾는 거야. 근데 얘네가 누구예요? 드모르간 이용하면은 요렇게 될 거고 요렇게 되는 거지. 굳이 쓰자면. 그래서 5의 배수의 개수에서, 왜냐면 이거 t5에서 빼는 거거든, 얘를. 이거 빼는 거니까 5의 배수 중에서 2의 배수랑, 야, 이거 다 고려하는 게 더 힘들 것 같은데? 그냥 하는 게 낫을 것 같은데? 귀찮아 죽겠네. 어떻게 해야 빨리 구할 수 있니? 그냥 할게, 얘들아. 처음대로 하자. 너무 복잡하게 했다. 뭐였지 아까? 5의 배수 24개죠. 그 중에 짝수 날려요. 반절 날려. 그럼 몇 개 나와? 12개 남지. 그럼 이 12개 중에서 누구 빼야 돼? 7의 배수인데 홀수를 빼면 돼요. 누구 있어요? 짝수는 이미 뺐거든. 여기서 절반 날렸잖아요. 짝수는 날라간 거야. 그럼 그 중에 7의 배수인 것도 다 날라갔겠지. 걔네 제외하고 누굴 더 빼야 돼요 지금? 7의 배수면서 홀수인 거. 누구 있어? 35랑 105밖에 없죠. 2개 더 빼면 돼요. 그래서 총 10개로 X를 구성할 수 있다. 이거 괜찮나? 집합으로 하니까 더 헷갈려가지고. 알겠어요? 그럼 2의 몇 제곱이야? 10제곱이겠죠. 되었니? 근데 그 중에 누구 빼야 돼? 공집합은 빼야 돼. 문제에서 가조건 때문에 공집합 되지 말라 했잖아요. 그래서 1023개가 되겠다. 알겠음? 됐죠? 그 남은 거는 좀 이따가 첨삭 시간에 마저 하세요. 그리고 99회 내가 거까지만 냈죠? 69번까지. 아니? 다 냈니? 그쵸? 우리 그 조건 명제 안 했잖아요. P이면 Q이다. 여긴 질문 있어요? 없어 여기? 그럼 오늘 바로 진도 나갈게요. 방금 한 거 정리 잘 하시고. 야, 이거 오늘 다 할 수 있을까? 아니, 다 해야지. 다 해야지 우리가 뒤에를 할 수 있어요. 개념 프린트 다 있죠? 다 꺼내시고 개념 프린트. 명제를 합시다. 명제. 그래서 지난 시간에 했던 명제가 첫 페이지밖에 안 했고요. 다음 페이지로 갈게요. 이제 오늘 할 게 조건 명제입니다. 조건 명제. 너네 그 지난 시간에 했던 조건이 뭔지 기억나? 조건?
조건이 뭐였죠? 미지수의 값에 따라 뭐가 되기도 하고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거. 알겠어요? 그걸 우린 조건이라고 했었죠. 때에 따라 바뀌는 거. 알겠어? 그래서 그거로 이루어진 명제를 말하는 거야. 그거로 이루어진 명제. 근데 그 전에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자, 옛날에도 했던 건데, 자, 대한민국 사람이면은 아시아인이다. 맞아요, 틀려요? 대한민국 사람이면 아시아 사람이다. 맞는 말이지? 우리 아시아 사람이잖아요. 그죠? 거꾸로 아시아 사람이면은 대한민국 사람이다. 맞아요, 틀려요? 틀린 말이지. 맞아? 자,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뭐냐면 어떤 이 조건으로 이루어진 명제가 얘들아 참이 되려면 앞에 적힌 거랑 뒤에 적힌 거를 봤을 때 이 화살표를 기준으로, 그러니까 이면이 되겠죠, 한글로는. 이 이면이라는 말을 기준으로 앞에 거 뒤에 거 중 누가 더 커야 돼요? 참이 되려면 뒤에 게 더 커야 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아시아라는 카테고리 안에 대한민국 사람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대한민국 사람은 아시아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란 말이야. 근데 거꾸로는 설명이 부족하죠. 얘네가 아니지, 전체가 대한민국 사람이야? 아니잖아. 너무 많잖아, 아닌 사람들이. 맞아요? 그래서 이것만 알면 돼. 이 이면을 기준으로 앞에 적힌 걸 우리는 가정이라고 부를 거예요. 가정. 뒤에 적힌 걸 결론이라고 할 거야. 그냥 걔네가 이름이야. 그럼 가정과 결론 중 누가 더 커야 돼요? 반드시 결론이 더 커야 된다는 소리다. 그게 조건 명제에서 참이 될 조건이다. 알겠지? 그러니까 그것만 알아두시면 되고 이제 갑시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으로 갈게요. 거기 가정과 결론. 자, 가정과 결론 땡땡 뭐라 돼 있어? 두 조건 PQ에 대해서 P이면 Q이다라는 이 말에서 얘들아, 우리는 이 앞에 적힌 걸 뭐라 부른다? 얘를 가정이라고 부르고 얘를 결론이라고 부를 거예요. 거기다 빨리 써놓으세요. 그 말 밑에다가 작은 따옴표로 돼 있잖아요. 그 밑에다가 가정, 결론 써놔. 옆에도 써있긴 한데 한 번 더 쓰세요. 그래서 이거를 표기로, 오피셜한 거야. 이거는 표기로 이렇게 쓰기로 했대. P, 화살표 Q. 앞으로 너희는 저 화살표를 한글로 이면으로 읽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건 이제 P이면 Q이다 가 된 거야. 항상 화살표 기준 어디 있는 거? 앞에 있는 게 가정이고요, 뒤에 있는 게 결론이다. 이걸 절대로 까먹지 마세요. 이게 결론. 가정과 결론. 근데 아까도 말했죠? 가정과 결론 중 누가 더 커야 된다고요? 결론이 더 커야 돼요. 그래야 참인 거야. 알겠지? 근데 너네 그때 이거 기억나? 얘네들의 진리집합. 진리집합이 뭐였죠? 만약에 어떤 조건 P는 X가 3보다 크다야? 그럼 이거의 진리집합은 누가 들어가 있어? 3보다 큰 실수 전부 다야. 알겠지? 결론이 뭐냐면 이거를 참으로 만들어주는, 이 조건을 참으로 만들어주는 원소들로 이루어진 집합. 그게 뭐야? 진리집합. 그럼 여기서 이제 이게 참 되려면 진리집합은 어떤 관계가 돼야 돼? 대문자 P랑 대문자 Q에 대해서 누가 누구에 포함돼야 돼요? P가 Q에 포함이 되면 그럼 뭐가 된다? 참이다. 그렇지 않으면 거짓이다. 그냥 그게 끝이야. 그걸로만 항상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은 그거라고. 그냥 너네가 말로 읽어. 맞는 말 같아. 그럼 참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그냥 그런 거 같아가지고 맞았다 했는데요. 이러면 안 되고 무조건 뭘 만족해야 돼요? 이런지 확인을 하셔야 돼. 뭔 말인지 알겠어? 요거를 만족하면 참, 그렇지 않으면 그냥 다 거짓인 거야. 수학에서는. 알겠지? 그러니까 국어적으로 풀다 틀리지 마시고요. 항상 이 사고를 거치셔야 돼. 오늘 한번 해볼게요. 계속. 자, 그래서 거기 두 번째 P이면 Q이다의 참과 거짓 가봐. 동그라미 2번. 거기 써있는 게 뭐야? 두 조건 P와 Q의 진리집합을 대문자 PQ라고 할 때 명제 P이면 Q이다는 P가 Q에 뭐 되면 포함이 되면 참, 거기다 밑줄 쳐요. P가 Q에 포함이 되면 참이고 그렇지 않으면 거짓이래. 이거 알겠어? 그냥 요거대로만 하시면 돼요. 알겠죠? 다른 거로 생각하지 마, 제발. 그리고 세 번째, 반례. 너무 중요해, 반례. 반례가 뭐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어떤 명제가 거짓임을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알겠어? 그걸 반례라고 해요. 그럼 반례는 어떻게 구하냐? 거기 써있지? 명제가 거짓임을 보여주는 예시로 명제 P이면 Q이다가 거짓임을 보이기 위해선 내가 그 색깔로 해놓은 거 보여요? 뭐라 돼 있어? 가정은 만족하고 결론을 부정하래. 야, 이게 봐봐. 가정과 결론이 있는데 이 가정은 만족을 하고 이 결론을 부정을 했으면 좋겠대요. 그럼 무슨 말이야? 진리집합에서는 가정은 만족을 해. P이면서 결론을 뭐 하래요? 부정을 하라고. Q를 뭐 하라고요? 부정을 하라고.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하면은 그게 반례가 속한 집합이 되는 거야. 이해됐어? 직역한 거 이해돼요? P 그리고 Q가 아닌 거. 가정을 만족하면서 결론이 아닌 거. 그런 게 존재하면 뭐가 된다? 거짓이라고. 아이, 생각해봐요. 너네 이거 만족하려면 어떻게 돼 있어야 돼? 벤 다이어그램으로. Q 안에 누가 있어야 돼? P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이런 애들이 존재한다는 게 무슨 말이니? P에서 Q 빼면 요거 아니야? 이런 애들이 존재한다는 소리야. 그럼 이게 존재해버리면 이렇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 없어? 못 들어가잖아. 그래서 거짓이 된다는 소리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거기에 너희가 벤 다이어그램으로 하나 그려놔. 그 가정은 만족하고 결론을 부정하는 에다 밑줄 쳐놓고 이렇게 써놓고요. PQ 그리신 다음에 여기다 색칠해놔요. 여기가 반례가 속한 집합이다. 그리고 그 밑에다 써놔요. 쉽게 말하면 누구에서 누구 빼면 된다? 가정에서 결론에 해당하는 걸 제외한 애들. 그게 반례가 속해 있는 집합이 된다. 알겠어요? 저거대로만 하시면 돼요. 다른 생각은 하지 마세요. 배운 대로 풀면 돼 그냥. 거기 예시 봐봐. 거기 뭐라고 써있어요 예시에. X가 뭐면 소수이면 X는 홀수이다 라고 돼 있죠. 가정과 결론 잘 봐봐. 가정은 소수, 결론은 홀수. 그럼 가정을 만족하면서 결론을 부정하는 게 누구야? 소수면서 홀수가 아닌 거, 짝수인 거 이밖에 없잖아요. 그쵸? 그럼 이 명제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 명제가 돼버린다. 왜? 하나라도 존재하면 포함된다고 말을 못 하잖아요. 알겠어? 그래서 거짓인 거야. 태율 알겠니? 거짓이다 거짓. 그래서 여기다가 반례 땡땡 누구라고요? 이다. 왜? 걔는 소수는 만족했지만 홀수를 부정한 거죠. 짝수로 나와야 되니까. 짝수가 나온 거니까. 이해돼? 넘어가도 되죠? 별거 아니잖아요 지금. 그냥 재미없어 졸린 거지. 어? 자, 그 밑으로 내려와. 모든과 어떤. 모든 어떤. 세 번째. 그거 봐봐. 1번 모든. 뭐라고 써놨냐면 내가 모든 x에 대하여 p이다. 자, 모든 x에 대하여 p이다 라는 얘들아 이 말이 참이 되려면 다 만족하라는 소리예요. 왜? 모든 x가 만족하라는 소리니까. 즉 만족하지 않는 게 하나라도 존재하면 뭐야? 거짓이 돼버리는 거야 저거는. 다시 얘 뭐라고요? 만족하지 않는 것이 한 개라도 거의 난 써놨죠. 존재하면 거짓이다. 이게 내가 필요 없는 말이면 안 적을 텐데 필요해서 지금 적는 거거든. 거짓이다. 그럼 봐봐요. 밑에 비교해 볼게. 두 번째 어떤. 자, 그럼 어떤 x에 대하여 p이다 라는 이 말이 참이 되려면 얘들아 어떤 x지? 어떤 x에 대해서 p이다 라는 건 맞는 말이 되려면 만족하는 게 뭐 하면 돼? 한 개라도 있으면 돼요. 만족하는 게. 알겠지? 다시 뭐라고요? 얘는 만족하는
하는 것이 한 개라도 존재하면 참이다. 그럼 봐봐. 모든과 어떤을 비교해 볼래? 모든은요, 만족하지 않는 게 하나라도 있으면 거짓이고요. 얘는 만족하는 것이 한 개라도 존재하면 참이래. 정확하게 둘이 뭐냐면 반대의 의미를 갖죠. 뭔 말인지 알겠어? 모든과 어떤은 서로 무슨 관계냐면 그래서 부정관계예요. 너네가 어떤 글을 부정을 하래, 문제에서. 그럼 그거 부정할 때 모든이란 말이 적혀 있어. 그럼 뭐로 바꾸면 돼요? 어떤으로 바꾸시면 돼요. 알겠지? 어떤이라는 말이 있으면 뭐로 바꾸면 돼? 모든으로 바꿔버리면 돼요. 이해돼? 그래서 서로 무조건 부정관계다. 그래서 거기 밑에, 여기 맨 밑에 두 번째, 여기다 밑줄 좀 쳐놔요. 모든과 어떤은 서로 부정관계이다. 그 말이 가장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 밑에 예시로 들어놓은 건데, 모든 x에 대해서 p다를 부정하면 뭐가 된대? 뭐래? 어떤 x에 대해서 not p다 가 되는 거래요. 부정을 하라고. 태열아 맞아? 알겠지 이거? 이해되죠? 넘어갈게요. 다음 페이지로. 자, 역과 대우. 역과 대우. 얘들아, 내가 앞으로 원명제, 역과 대우인데, 원명제를 뭐라고 할 거냐면 P면 Q이다라고 할게요. 원명제. 이렇게 처음 명제를 원명제라고 부를게. 자, 이 원명제의 순서만 바꿔. Q이면 P이다로. 우린 이런 걸 역이라고 불러요. 순서 바꾼 거. 그럼 너네 한번 생각해봐. 이 원명제가 참이면 얘도 참이야? 너네가 배운 걸로 판단을 해봐요. 얘가 참이면 얘 참이에요? 야, 얘 참됐다는 게 뭐야? 누가 누구에 포함됐다는 거야? P가 Q에 포함됐다는 거지. 그럼 그림으로는 요거 아니겠니? 이러면 이게 참이냐고. 얘 참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 거꾸로 P가 Q를 포함해야 되고 있어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럼 얘가 참일 때 얘가 항상 참이라고 말을 못해요. 그럼 얘가 거짓이면 얘 거짓이야? 그것도 말을 못해요. 즉 원명제의 참거짓은 역의 참거짓과 관련이 있다 없다? 없어. 그냥 너네가 문제마다 해석해야 돼. 일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어요. 그럼 일 때는 뭘까요? 얘도 참이고 얘도 참일 때 PQ가 뭐 해야 돼? 정확하게 같을 때만 그래요. 아, 그잖아요. P가 Q를 포함하면서 Q가 P를 포함하래? 그 말은 둘이 뭐 할 때만? 같을 때만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역과 대우, 미안해. 원명제랑 역은요, 참거짓의 그 관계가 없습니다. 때에 따라 바뀌어요. 그럼 대우는 뭐냐? 자, 대우는 뭐냐면, 자, 순서도 바꿔요. 그리고 각각을 부정을 해요. 그럼 너네 생각해봐. 이게 참됐다는 거는 Q가 누구를 포함하면 돼요? P를 포함하면 참이지. 얘 참되려면 뭐야? Q에 뭐가? 여가 P의 여에 포함되면 된다는 건데, 얘네 둘이 뭐한 뜻이지? 우리 집합에서 배웠잖아. 이 둘 뭐한 뜻이야? 같은 뜻이었던 거 기억나요? 집합에서 했잖아요. 집합에서. 이게 참 이게 맞으면 얘도 같은 뜻이다. 여집합끼리는 방향이 바뀐다고 배웠잖아요. 그럼 결론이 뭐예요? 대우는 원명제가 참이면 참이에요. 거짓이면 거짓이에요. 알겠어? 대우는요, 무조건 원명제와 뭘 따라가요? 참거짓이 똑같습니다. 걔네들을 그대로 따라간다. 알겠어? 그래서 거기에 역 옆에다가는 원명제와 참거짓 관련 없음 써놔. 원명제와 참거짓 관련 없음. 빨리 써. 역에다가 원명제와 참거짓 관련 없음. 글씨 잘 쓰네요. 어? 얘들아 글씨 좀 잘 써. 부탁할게요. 글씨 좀 잘 쓰세요. 글씨 좀 이쁘게 쓰세요. 두 번째, 대우는요. 거기 다 써놨다 내가. 원명제가 참이면 P가 Q에 포함되므로 Q의 여가 P의 여에 포함될 거 아니야. 그래서 대우도 뭐가 된대? 참이 된대. 그대로 따라간다 생각하면 돼요. 그럼 너네가 만약에 원명제에서 판단하기 힘들어. 그럼 뭐 해도 괜찮아요? 그 명제에 대우를 때려. 대우로 판단을 해. 대우가 더 편할 때가 있단 말이야.
알겠지? 좀 이따가 볼 거니까 그거 알아두시고. 3단 논법 해도 되겠어? 3단 논법? 3단 논법이 뭐냐면 별거 없어요. 겁나 쉬워요. 뭐 이렇게 적어놓은 게 많아 여기에. 응? 다 지워버려. 자 봐봐. 다섯 번째구나. 3단 논법. 야 만약에 P이면 Q이다가 성립한대. 그리고 Q이면 R이다가 참이래. 이렇게. 그럼 뭐도 참이겠어요? 당연히. P이면 R이다도 참이겠죠. 그러니까 뭔 소리야? 이러면 이렇게 포함된다는 소리고 Q가 또 R에 포함되는 거니까 P는 자연스레 R에 포함돼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P이면 R이다라는 것도 참일 거라고. 이렇게 연결되면 그냥 똑같이 가시면 돼요. 할 수 있겠지. 이거 별거 없죠? 6번으로 갑시다. 필요 충분 조건. 이것도 별 내용 아닌데 그냥 용어만 나온 거니까 용어만 잘 알아들으면 돼. 제발 이것 때문에 헷갈려 하지 마세요. 잘 봐요. P이면 Q이다가 만약에 참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이때 얘들아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라고 불러요. 왜요? 그냥 그렇게 하겠대. 수학에서 그렇게 하래. 알겠지? 그냥 우리는 저 관계가 나오면 충분 조건이구나 하면 돼. 그러면은 Q는 P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겠어? 필요 조건이 되는 거야. 알겠어? 봐봐요. 나는 일단 이렇게 설명하거든. 그러니까 내가 이걸 논리적으로 이해한 방법은 이거예요. 자, P가 Q다 라고 말하기 충분해? 안 충분해? 대한민국 사람은 아시아 사람이다 라고 말하기가 충분해요? 안 충분해요? 충분한 거잖아요. 그 관계야, 그 관계. 그래서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에요. 충분하다. 근데 Q를 P라고 말하기엔 어때? Q가 P다라고 말하면 돼, 안 돼? 그거는 안 되죠. 아시아 사람을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통칭해버리는 거잖아. 그럼 돼, 안 돼?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럴 때는 뭔가 작업이 필요해. 그냥 이렇게 외워. 그러니까 내가 논리적으로 이해한 건 이거예요. 근데 나를 가르쳐줬던 선생님은 뭐라고 하셨냐면은 P가 Q한테 총을 쏘는 거예요. 쐈잖아요. 그래서 P가 충분 조건. 총을 쏴서. 알겠어요? 쐈기 때문에. 얘 뭐예요? 총을 맞았잖아요. 그럼 피가 나야죠. 피가 난다. 필요 조건. 이렇게 외워. 알겠어? 그렇게 외우는 것밖에 없잖아요. 수학에서 그렇게 하라니까. 그냥 외우는 것밖에 답이 없는데 잘 안 외워지니까 그렇게 외우라고. 총 쏜다. 피 난다. 알겠어? 화살표 받으면 뭐야? 피 나는 거니까 필요 조건. 화살표 쏘면 뭐야? 총 쏜 거니까 충분 조건. 알겠어요? 그렇게 외워. 그러면 얘들아 둘 다 되면 뭐야? 둘 다 필요 조건도 되고 충분 조건도 된대. 그런 거 일단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불러요. 필충. 그럼 그거 뭐 하겠어? PQ가 그냥 같을 때 말하는 거야. 요렇게도 맞고 저렇게도 맞다는 소리니까. 알겠어? 그래서 아까처럼 원명제도 참이고 아까 했던 그 역 있죠. 역도 참일 때. 그럴 때가 뭐예요? 서로 필요 충분 조건이 성립한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지. 이해됐어? 그냥 외우시면 돼.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까지 배웠던 걸 토대로 어떻게 물어보는지만 너네가 이제 나중에 보면 돼요. 그리고 여기 뒤에가 이제 절대부등식인데 거기는 좀 이따가 좀 문제를 풀고서 돌아올게요. 지금은 책으로 갑시다. 책으로. 교재에서 99쪽에 우리가 마지막 유형 안 했잖아요. 4번 유형. 그거를 좀 하고 갈게요. 너네가 생각보다 이런 걸 되게 어려워해. 672번으로 가볼게요. 672번. 왜냐면 까딱하면 그냥 틀려. 672번. 그거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새 실수에다 밑줄. 실수, 유리수, 정수 이런 수의 조건 나오면 얘들아 너무 중요하거든. 그러니까 제발 체크 잘 해놓으시고. 실수래요. 실수. 자 볼게요.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가 0이면 A 곱하기 B는 0이다. 참이야 거짓이야? 자, 제일 위험한 생각이 0 되니까 곱하면 0 되겠네? 그러지 마세요. 자,
얘를 정확하게 조사를 하면 얘는 뭐라고 조사가 돼야 되냐면 a가 얼마가 되라는 거야. 절대값끼리 더했더니 0 됐대요. 절대값은 0보다 뭐한 녀석이지? 크거나 같은 놈이죠. 걔네 둘을 더했대요. 근데 0이 됐대요. 야, 0보다 크거나 같은 애들끼리 더했더니 0이라는 건 둘 다 뭐라는 거야? 0이라는 거 아닌가? 그치? 그럼 여기서 a가 0, b가 0. 얘네를 뭐로 연결해야 돼? 이고로 연결해야 돼요. 이고로. 그리고 알겠어? and로 연결하는 소리야. and. 근데 얘 뭐야? 얘 뭐예요? 곱한 게 0이다는 무슨 뜻이야? 대답 좀 해줄래요? a가 뭐고? 0이다? b가 뭐다? 0이다를 뭐로 연결하면 돼? 또는 아닌가요? 또는? 아니 너네 방정식 풀 때 이렇게 나오면 x는 뭐라고 말해? 1 또는 2라고 말을 하잖아요. 또는이잖아. 또는. 어떤 두 개 곱해서 0 된다를 풀면 무조건 또는이라는 게 나와요. 뭔 말인지 알겠지? 그리고가 아니란 말이야. 아, 된겨 안 된겨? 된 거 맞아? 야, 그럼 봐봐. 얘는 실제로 뜯어보면 몇 가지 뜻을 같이 갖고 있는 걸까? 얘는 뜻이 이렇게 세 가지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a가 0이고 b는 0이 아닌 경우. 또는이니까. 두 번째는 a가 0이 아니고 b가 0인 경우. 마지막 뭐겠니? a도 0이고 b도 0인 경우. 그럼 너희가 이걸 두 개를 봤을 때 누가 더 큰 걸로 보여야 돼? 이 뒤에 게 더 큰 거야. 왜? 얘는 한 가지 케이스밖에 말을 못하는 놈인데 얘는 몇 가지 케이스야? 세 가지 케이스예요. 그럼 누가 더 큰 거야? 가정과 결론 중에? 결론이 더 크겠지. 그럼 참이야 거짓이야? 참이다. 이렇게 머릿속에서 회로가 흘러가야 돼요. 계산이 들어가야 돼. 나는 그래서 이걸 보자마자 이렇게 안 쓰죠. 머릿속에 다 있는데 뭐하러 써요. 근데 보자마자 아 얘는 이거밖에 안 되고 얘는 또는이니까 얘가 더 크겠구나. 그럼 참이구나. 가 돼야 돼요. 머릿속에서 이 작업이 벌어져야 돼. 이해돼? 그러니까 단순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이거 별거 아닌 문제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태율 알겠지? 지금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빨리 적으세요. 빨리 정리해놔 이거. 다들 주말을 잘 쉬었나? 너무 잘 쉬는 것 같은데? 응? 그래서 명제가 생각보다 어려워요. 그냥 읽었는데 맞는 말 같아. 근데 잘못하면 틀려.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너네 이거 거꾸로 물어봤어도 나 맞았다고 했을걸? A, B가 0이다? 그러면은 절대값 씌우면 0 되겠네? 맞네? 이러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몇 개 예시를 들어가지고 머릿속에서 맞는 말 같아. 최악이에요. 그러면 그냥 틀리는 거야.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고 무조건 머릿속에 이게 다 있어야 돼. 거꾸로 돼 있으면 뭐야? 얘가 더 크지? 가정이 더 커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 거짓이구나가 돼야 돼요. 제발 그거에 설득당하지 마. 문제자가 써놓은 거에 대해서. 출제자가 써놓은 거에 속으면 안 돼요. 니은 A가 B보다, 그러니까 B가 A보다 크고 C가 B보다 크대요. 그러면 A, B가 B, C보다 더 크냐고 물어봤어. 맞아 틀려? 이것도 잘 봐봐. 정확하게 이렇게 풀어야 돼. 니은 얘는 더 건드릴 게 없어요. 그냥 끝이야. 그치? 근데 오른쪽 게 이렇게 되네요. 이러면 이게 참이네. 야, 이게 참이 되려면 지금 A랑 C의 대소는 확실히 C가 더 크지? 거기에 뭐가 곱해져 있는 것처럼 보여. B가 양쪽에 곱해졌다고 생각을 해보자. 그럼 얘들아, 이거에서 양변에 B를 곱해서 부동호 방향이 유지가 되려면 B는 뭐여야만 해요? 양수여야만 하는 거야. 음수면 바뀌잖아. 아닌 경우가 생기지. 그게 틀린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근데 만약에 여기에 이런 게 있었다? 그럼 뭐야? 그럼 맞는 말이 되겠네. 알겠어? 근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지. 니은! 아니, 디귿.
A 빼기 B 곱하기 B 빼기 C가 0이면 A, B, C가 똑같냐? 이것도 맞는 말 같아, 틀린 말 같아, 얘들아? 디귿 보면은 뭐였지 방금? 아유, 이렇게 머리가 안 좋아요? A 곱하기 B 곱하기 C 0이면 잘 봐요. 얘는 뜻이 뭐야? A랑 B가 뭐하거나 똑같거나죠. 거나. 맞아요? B랑 C가 같다. 얘는 뭐예요? A랑 B랑 같고 B랑 C랑 같은 건데 얘네가 이고로 연결된 거지. 항상 또는과 이고 중에 누가 더 큰 거야? 또는이 무조건 큰 거야. 알겠지? 그래서 얘는 틀린 거예요. 알겠어요? 거꾸로 물어보면 뭐예요? 그럼 맞는 거야. 알겠지? 항상 그 생각을 하셔라. 그래서 어쨌든 답은 기억만 답입니다. 기억.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넘어가서 자, 뭘 해볼까? 이 다 왜 이렇게 재미가 없지? 74번으로 와보세요. 674번. 얘들아, 674에 뭐라 되어 있냐면은 그냥 뭐 진리집합 얘기 나와 있고요. not P이면 not Q이다가 거짓임을 보이는 원소가 어딨니? 얘들아, 아까 우리 배웠던 거대로 해보자. 가정과 결론을 잘 보세요. 우리가 찾는 건 항상 가정을 만족해야 돼. 즉 P의 연은 만족을 해야 돼. 결론을 뭐 해야 돼? 부정해야 돼. 그게 반례가 속한 집합이야. 다시, 얘가 거짓임을 보여주고 싶어요? 그게 걔네들이 속한 게 뭐예요? 반례죠. 반례를 어떻게 찾는다고요? 가정을 뭐하고? 만족하고. 결론을 뭐하자? 부정하자. 알겠어? 그런 애들이 누구야? 결론은 Q의 여잖아요. 그거를 부정하라고. 동시에 만족하라고. 해보니까 뭐라고 나와요? 이 뒤에 게 누구예요? Q죠. 이 앞에 건 그냥 P의 여잖아. 교집합이지. 순서 바꾸자. 이렇게 써도 괜찮겠지? 이거 뭐라고 써 우리? Q 차집합 P라고 쓰잖아요. 그럼 답이 몇 번이에요? 여기 차집합으로 안 나와 있네. 4번이 답이지. 어려워 이게? 아니잖아. 잘 봐. 근데 이것도 가능하다. 우리 아까 배우기로 이거랑 참거짓이 똑같은 게 누구죠? 대우였죠. 대우. 기억나요? 대우가 뭐예요? 대우가 뭐야? 대우가 얘들아, 순서 바꾸고 각각 부정하고. 얘 순서 바꿔봐. not Q, not P 나오지? 각각 부정해봐. 뭐라고 나와? Q이면 P이다. 즉 얘의 반례는 얘의 반례랑 똑같은 거야. 알겠어? 그럼 얘 거짓임을 보여주는 게 어디 있어요? Q에서 누구 빼면 돼? P 빼면 되겠다. 그럼 뭐라고 나와 결국은? Q 그리고 P의 역. 어차피 똑같이 나오겠지. 알겠어? 그러니까 대우로 생각하든 원명제로 생각하든 결과는 똑같다. 상관없다. 4번이다. 이해돼? 답 4번인 거 알겠죠? 다 재미가 없구나. 응? 그치? 다들 지금 재미가 없어. 77번 해봐. 77번 너네가 해봐.
자, 해볼게요. 봐봐. 또 조건 명제인데 얘들아, 그림 보면은 뭐 이상하고요. 기억을 보니까 R이면 Q에다가 참이냐고 물은 거잖아. 그럼 당연히 이 R이 Q에 포함되는지를 보면 돼요. 포함돼요? 안 돼요. 틀린 거야. 얘도 P 그리고 Q래요. 그럼 거기 가운데잖아. 걔가 R에 아니구나. P에 포함되니? 얘가 요만큼이 P에 들어가잖아 지금. 맞아? 그럼 뭐 한 거야 이거는? 참이 되는 거죠. 돼요? 된 거 같죠? 그 다음 얘 뭐예요? R은요 P 또는 Q. P 또는 Q면은 합집합이잖아. R이 합집합에 들어가네요. 들어가죠. 얘도 참인 거야. 이해돼? 그냥 이렇게 항상 포함관계로. 그 답이 5번입니다. 이해돼 이거? 그냥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돼. 그거대로만 하시면 돼. 그거대로. 응? 그 다음은 뭐하지? 그 다음은 그냥 682번으로 가볼까? 딴 거 다 별거 없어요. 얘들아 82번 봐봐. 조건 P는요 땡땡 x 마이너스 1이 a보다 크거나 같대. 자, 조건 Q는요 x 더하기 2가 5보다 작대요. 자, 이거에 대해서 not P이면 Q이다. 얘가 참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대요. 참. 자, 이게 참이 되려면 양수 A의 최대값을 구해라. 얼마냐? 자, A는 양수라고 했어요. 양수에다 동그라미 쳐놔요. 자, 그럼 또 한번 해볼까? 일단은 너네가 두 개 중에 확실한 건 얘니까 얘를 좀 풀어보자. 이거 사이 나와 가장자리 나와? 이 사이범위 나오네? 누구랑 누구 사이야? 일단 이 안에 있는 게 마 5랑 5 사이였겠지. 거기서 다 2씩 빼면 돼요. 그럼 누구예요? 마 7부터 3까지가 되겠다. 돼요? 그게 지금 이 뒤에 거예요. 걔가 얘를 뭐 하면 돼? 포함하면 되는 거야. 그럼 참이야. 그러니까 너희는 이제 얘를 풀어주면 되겠지. 근데 이거의 부정이 뭘까요? 부정은 그냥 반대지. 반대를 그냥 부등호 방향 바꿔야지 라고 하면 안 되고, 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절대값의 x 빼기 1이 a보다 크거나 같다가 아니다가 되는 거야. 그럼 뭐 하다야? 작다만 하면 돼요. 내가 그때 말했죠. 부등호 방향을 바꾸는데 항상 이 등호가 있었으면 지우시고요. 없었으면 채우라고 했잖아. 알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부정이 된 거예요. 얘를 풀면 P의 낫이 나오겠지. 낫 P가 나오겠죠. 한번 풀어볼까요? 얘 또 사이 범위네. 누구랑 누구 사이야 그러면? 마이너스 A랑 A 사이인데 얘 때문에 얼마 더 할 거야? 1씩 더하지 않겠니? 그럼 한 번에 다 할까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X가 1 더하기 A까지. 그래서 이렇게 범위가 나온다. 이거 이해돼? 괜찮죠? 이제는 그립시다. 자, 가요 또. 자, 이렇게 X축이 있고요. 확실한 거 먼저 해. 마이너스 7부터 3까지래. 걔네 먼저 좀 이렇게 자리를 잡아놓고 그거에 얘가 뭐 하면 돼요? 부정이 다 된 거니까 얘가 포함이 돼 있으면 돼요. 알겠어? 그럼 뭐 1-a부터 1 더하기 a가 이렇게 존재하면 되겠네. 그럼 포함되고 있는 거죠. 알겠어요? 그럼 등호는 들어가도 되는 거죠. 이거 왜 들어가도 되는지 알겠니? 어차피 둘 다 빵꾸지. 빵꾸끼리 만나도 포함 관계는 똑같잖아. 맞아요? 그래서 상관이 없다. 거기서 넘어가야 되죠. A가 그럼 누구보다 작거나 같다야? 8. 여기는요? 뭔데 이거? 넘어가면 뭐야? 2야? 이렇게 되겠지. 얘네들의 공통범위인데 양수 A라고 했잖아. 그럼 0부터 얼마까지겠어? 2까지구나. 이렇게 범위를 구할 수 있는 거지. 됐어요? 그래서 항상 포함 관계로 생각을 하셔야지 막 가면 안 돼요. 최대값 얼마야? 2겠네. 그지? 답이 2입니다. 어휴, 자. 재미가 없는 김에 그냥 계속 재미없게 해볼게요. 685번으로 와보세요. 685번. 근데 너네가 명제는 한 번은 해야 돼요. 원래 수학을 계속 하려면 명제를 해야 돼. 논리가 이제 잡혀야 되기 때문에 막 풀면 안 돼요. 자, 봐봐. 거기 뭐라 돼 있어?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내 대하여는 그냥 물결 표시할게요. 대하여
x제곱에 마이너스 4x 더하기 a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이 말이 있대요. 요거를 부정했대. 부정했더니 뭐가 됐으면 좋겠대요. 참이 되길 원한대. 그러도록 하는 a의 범위를 구해라. 야, 이거 부정해보자. 아까 배웠던 거예요. 뭐든 부정하면 뭐라고요? 부정하면 뭐예요? 이러면 곤란합니다. 얘들아, 생각을 해봐. 뭐든 부정하면 뭐였어요? 아니, 아까 했잖아요. 어떤이라고. 어떤. 알겠어요? 어떤 x,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a가 부정해야 돼. 0보다 뭐 하라는 거야? 작았으면 좋겠어. 요거이다. 자, 이 말이 참 되길 원하는데 참. 야, 이거 참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 어떻게 돼야 돼요? 해석을 한번 해볼까요? 아까 말했죠. 어떤이라는 말이 붙었을 때 참이 되려면 뭐였지? 만족하는 게 하나라도 있으면 돼요. 하나라도 있으면 참인 거야. 여러 개 있어도 되고요. 다 만족해도 돼요. 몇 개라도 있으면 적어도 하나만 있어도 된다고요. 자, 다시. 너네 이거 부등식 풀 줄 알지? 이거 어디로 볼록이야? 아래로 볼록이지. 자, 그럼 봐봐. 오른쪽이 0이다 보니까 x축이랑 비교를 할 건데 아래로 볼록한 이차 함수는 위치 관계가 이렇게 세 가지 나온단 말이에요. 맨날 하잖아요. 이 세 개 중에서 한순간이라도 0보다 작은 게 있으면 참인 거야. 그게 누구예요? 1번, 2번, 3번 중에 한순간이라도 작은 게 있으면 된다고요. 첫 번째 거 아닌가요? 아, 얘만 작은 게 존재하잖아요. 근데 얘네는 작은 순간 있어 없어? 한순간도 없잖아. 얘도 없잖아. 근데 만약 여기 뭐가 있었으면은 여기에 등호가 없어가지고 여기에 등호가 생겼으면 그때는 뭐야? 얘도 포함이야. 한순간 같으니까. 그거 괜찮아. 근데 지금은 안 된다고. 다들 이해됐니? 해석하는 거? 그래서 얘만 맞다. 얘만. 얘 안 된다. 둘 다 안 된다. 그럼 결국 얘도 뭐로 푸는 거야? 판별식으로 푸는 거지. 알겠어? 판별식 갑시다. 반공식 갈게요. 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ac니까 이렇게 될 거고 걔가 0보다 뭐하다고? 두 번 만나니까 큰 거지. 그럼 a는 누구보다 작다야? 4보다 작으면 그냥 무조건 된다는 소리야. 하라는 게 뭐야? 그냥 범위 찾으래요. 답이 저거예요. 그냥. 이해돼요 이거? 알겠지? 벌써 1시간 지났어. 5분만 쉴게요. 쉬었다가 뒤에 마주 쭉 하고 절대부등식까지 다 하고. 이야, 그럼 뭐 끝나겠다 오늘. 뭐 다 해야 돼.
내가 원래 4주에 한 번씩 머리 자르러 가요. 무조건 그걸 지키거든요. 내가 답답한 걸 못 참아가지고. 그러니까 그거 알지? 남들은 봤을 때 몰라도 나만 아는 그 답답함. 거울을 딱 봤을 때 머리가 점점 덥수룩해지는구나. 내가 그걸 못 참아가지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4주를 안 지킨 적이 없거든요. 며칠 전에 예약을 하는데 네이버 예약으로 내가 가는 곳이 항상 잘 돼가지고 예약이 빡세요. 근데 그날따라 일요일에 예약을 했는데 자리가 다 널널한 거야. 뭐지? 좋다고 예약을 했죠. 그래서 진짜 미용실 갈 준비 다 마치고 나가려고 하다가 혹시 몰라서 한번 봤거든? 다음 주로 예약을 한 거예요. 멍청하게. 응? 그래서 어제 뭐 했냐면 그냥 하루 종일 누워만 있었어요. 행복하더라고요. 응? 그래서 지금 갑자기 수업하려니까 말이 안 나와요. 지금 말을 계속 더듬고 있거든요. 말이 잘 안 나와. 말이 하도 누워 있어가지고. 그래서 누워 있는 게 공부하는 데는 좋은 것 같진 않아요. 그죠? 나는 누워 있는데 너희는 누워 있으면 안 돼. 그리고 오전에 혹시 다들 뭐 하나? 다들 오전에 뭐 해요? 어? 오전에 뭐 해? 뭐 하냐고. 빨리 대답해봐. 자빠져 있니? 어? 오전에 공부해라. 알았어? 자빠져 있을 시간이 아닙니다. 지금 공부하셔야 돼요. 공부하세요. 뭘 공부하죠? 수학 공부하세요. 앞에 틀린 거 많잖아. 다시 풀어봐. 알았지? 수학해. 수학 얼마나 좋아. 수학하세요. 알겠죠? 할 거 없으면 다시 풀어보세요. 그냥 앞에서 틀렸던 것들. 그러니까 아침 시간에 저는 안 자는데요. 일찍 깨요. 일찍 깨서 핸드폰 하거나 뭐 쇼츠 보거나 이러면 안 돼. 알았지? 다들 뭐 하냐고 궁금해. 뭐예요? 숙제. 아, 숙제해요? 다들 집에 있니? 도서관 가요? 오. 집에 안 가요? 아, 집에 안 있어? 늦은 밤 아니면 나와서. 아, 그래요? 다 집에서 나와라. 알겠죠? 집에 있으면 공부 안 하잖아요. 누워있잖아요. 자꾸 핸드폰 하고. 빨리 나와야 돼. 공부할 생각이 있으면 빨리 나오세요. 집 안에서. 항상. 알겠지? 내 생각엔 집에 있어서 공부가 된다?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뭐 되면 다행인데 대부분 잘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 빨리 나와서 공부하는 환경으로 가셔라. 아니면 차라리 운동을 하든가 친구랑 수다를 떨던가 차라리 그러세요. 핸드폰만 하지 마. 막 쇼츠 보거나 이러지 마. 이게 제일 최악이거든. 그것만 안 하면 돼. 알았지? 차라리 생산적인 걸 다른 걸 하세요. 운동을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자, 이제 배기 쪽으로 갑시다. 배기 쪽. 자, 배기 쪽에서 하나씩 또 해볼 건데 하나씩 뭐 해볼 거냐면은 688번으로 갑시다. 688. 자, 그거 보니까 역과 대우가 모두 참인 명제를 있는 대로 골라달라 라고 했어요. 역과 대우가. 얘들아, 자, 일단 대우가 참이 된다는 건 무슨 말이지? 누가 참되라는 거야? 원명제가 참됐으면 좋겠다는 말과 같은 말이야. 그리고 역이 참이 되라는 건 무슨 말이죠? 이 두 가지를 모두 얘기해보면 결국 조건 P랑 Q가 뭐 하라는 거야? 같아야 된다는 걸 준 거죠. 아, 그잖아요. 원명제가 P이면 Q이다라고 해봐요. 얘가 참되면서 그거의 반대도 참이 되라는 거는 P가 Q에 포함이 되기도 하고요. Q가 P에 포함이 되라는 것도 만족을 하라는 거야. 결국 PQ가 뭐 하라는 거야? 같아야 된다라는 걸 준 거예요. 똑같다. 이거 뭔 말인지 알겠어? 이렇게 읽혀야 돼. 이제는 읽자마자 아, 똑같은 거 찾으라는 거구나. 기억부터 보자. 자, 기억 같은 거야, 다른 거야? 빨리 생각해봐. 같은 거야, 다른 거야? 빨리 뇌를 움직이세요. 생각하는 걸 귀찮아하면 얘들아
수학은 물론이거니와 다른 것도 다 못해요. 생각하는 걸 귀찮아하지 마세요. 생각을 계속 해야 돼. 뭐야? 빨리 말해. 뭐야? 이게 같은 거야, 다른 거야? 잘 봐봐. 애매하면 얘들아 항상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아까 배운 게 뭐였냐면은 이러한 조건은요, 참이 되려면 x값이 1 이면 되지 않니? 또 있어요, 없어요? 저거 몇 차 방정식이야? 3차 방정식이잖아. 3차 방정식은 근이 기본적으로 몇 개예요? 3개잖아요. 맞지? 그럼 쟤 말고도 근 누구 더 있어? 허근이 2개가 더 있잖아요. 아, 그지 않아요? 아, 너네 저거 인수분해하면은 정확한 풀이는 이거잖아. 세제곱에 빼기 1이면 이렇게 인수분해 이거 뭐 우리 오메가로 배웠잖아요. 그럼 여기서 허근 나와 안 나와? 나오잖아. 그래서 근이 총 3개란 말이야. 근데 이 문제를 제일 중요하게 너네가 봐야 돼. 이 문제에서 봐야 될 건 뭐냐면 마지막에 x랑 y는 뭐다? 실수이다. 빨리 밑줄 쳐놔요. 실수이다. 뭐만 따지라는 거야? 실수만 고려하자는 거야. 그럼 그 말이 붙는 순간 얘는 그냥 얘밖에 안 되는 거예요. 허수는 우리가 애초에 얘기를 안 하겠다는 거야. 즉 이거의 진리집합은 얘밖에 없는 거지. 얘는 당연히 뭐야? 1밖에 없네? 둘이 그럼 완벽하게 뭐 하게 돼버려? 같은 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마지막에 그 말 없으면 x, y 실수다. 그러면 그땐 누가 더 큰 거예요? 앞에 게 더 큰 거야. 야, 이런 생각을 해야 돼 너네가. 그러니까 디테일하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문제 제대로 안 읽으면 그냥 틀리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요? 문제 좀 잘 읽으세요 제발. 알겠지? 문제 읽는 게 제일 기본이다. 기억은 여기선 참이야. 니은이 뭐야? 뭐래? x 제곱 더하기 y 제곱이 0이래요. 이거이면 x는 y는 0이다. 야, 이거 필충이야 아니야? 말 그대로 이제 이거 만족하라는 건 필충 조건이라는 거잖아. 이거 필충 돼야 안 돼? 되죠. 왜? 얘 뜻이 뭐예요? x도 0이고 y도 0이잖아. 얘네가 그리고로 연결되잖아. 즉 요걸 만족한다는 소리지. 그러니까 둘이 아예 똑같은 뜻이죠. 니은도 참이에요. 디귿으로 갑시다. 디귿. 자, 절대값에 x 빼기 y는 y 빼기 x래요. 야, 이렇게 되는 경우가 언제였지? 저 안에 있는 게 뭐일 때야? 이게? 음수면 이런 일이 벌어지죠. 양수였으면 그대로 나왔을 텐데 음수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을 거 아니야? 물론 등호도 돼요. 왜? 등호였으면 뭐를 말해? 0. 0은 순서 바꿔도 얼마야? 0이잖아. 어차피 빼서 0 되는 거면 순서 바꿔서 빼도 0인 거야. 그러니까 이러면 등호가 있다는 걸 까먹으시면 안 돼요. 알겠지? 뭐래 근데 이러면 이렇대잖아. 그냥 까딱하면 틀리는 거라고. 등호 때문에 틀린 거야 이거는. 알겠지? 그래서 디귿은 안 돼요. 아마 너네 이거 디귿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은 맞다고 하고 넘어갈걸? 어? 항상 배운 대로 디테일하게 가셔야 돼. 알겠어? 조심하라. 그래서 답은 기억 니은만 맞아요. 3번. 그 다음에 는 뭐하지? 그 다음에 91번으로 갑시다. 691번. 자, 그냥 바로 할게요. P가 뭐부터 뭐냐면 X가 뭐부터 뭐가 아니라 A보다 작다고요. Q는요 마이너스 3보다 크다, 2보다 작다래. 근데 not P이면 not Q이다. 자, 요게 성립했으면 좋겠어. 이게 참이래요. 참이래. 야, 얘가 참이면 누구도 참이라 그랬어? 대우도 참이라고요. 순서 바꾸고 뭐 하자고? 부정해버려. 뭐라고 나와요? Q이면 P이다. 얘가 지금 참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너네가 이거 부정을 해서 또 부정하면 바꿔야 되잖아. 바꾸면 귀찮아지잖아. 그게 아니라 그냥 차라리 이거를 대우로 바꾸세요. 그럼 원명제 가지고 원래 거 가지고 풀 수 있으니까. 이해됐지? 그럼 결국 Q가 P에 포함되라는 거는 확실한 걸 항상 먼저 표시를 하셔. 마이너스 3부터 2까지. 띵동 이렇게. 얘가 지금 Q야, Q. 얘가 P에 포함이 돼야 돼요. 근데 P는요, A보다 뭐 한 거야? 작다니까 왼쪽이겠지. 그럼 A가 어디 있어야 돼요?
여기 써야 되는 거 이해돼요? 요거보다 작다가 포함을 해줘야 되니까. 이해돼? 얘가 지금 Q 여기 적혀있는 거를 포함을 해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여기서 왼쪽으로 가는 범위가 나와야겠죠. 돼요? 그럼 A는 누구보다? 2보다는 커야 돼요. 그리고 등호도 됩니다. 왜냐면 둘 다 빵꾸라서. 다 되는 거지? 안 어렵잖아 이거. 그지? 됐죠? 그래서 하라는 게 뭐야? 최소값 얼마예요? 2겠지. 연호 됐어? 되는 거 맞죠? 빨리 해야 되네. 마야 빨리 해야 돼. 할 게 왜 이렇게 많아? 빨리 합시다. 자, 그 다음에 뭐 할까 얘들아? 재밌는 것도 해야지. 694번으로 와보세요. 694. 자, 왜 이렇게 많아? PQRS인데 P면 나달이다. Q이면 R이다. not S면 R이다. 이게 모두 참이래. 자, 이때 항상 참인 걸 골라라.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 있는데요. 일단 너네가 이런 문제 나오면 먼저 해야 될 게 하나 있거든. 이것들의 대우를 다 써놓는 거야. 대우. 대우면은 R이면 not P이다. not R이면 not Q이다. 여기서는 not R이면 S이다.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 거 다 써놓는 거야. 그 다음에 3단 논법으로 연결되는 거를 찾는 거예요. 새로운 참인 것들을 찾아줘야 돼. 알겠지? 연결이 되는 거 있나 봅시다. 자, 나달인데 나달로 연결되는 게 P면 나달이면 not Q이다까지 연결이 돼요. not Q이다 다음부터는 연결되는 게 없어요. 근데 나달이면 그 다음에 S까지도 연결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지. 또 있나요? 연결되는 게? 삐리리리리리 찾아봐. 뭐 있어? 왜 이렇게 안 보여? 뭐 Q이면 R이다니까. R이다. R이면 not P이다. 뭐 이런 것도 연결이 될 거고. not S면은 R이다. 여기. 그러면 그게 또 not P죠. not P다까지가 연결되겠지. 알겠어? 그럼 이제 대충 몇 개 찾았잖아요. 그럼 두고 기억부터 가는 거야. R이면 not P이다가 참이니. 우리가 한 거 있냐? not 뭐라고? R이면 not P이다. 되는 거지. 알겠어요? 이렇게 찾으면 돼요. 두 번째 거. P이면 S이다. 야, P이면 S이다 찾아보자. P이면 S이다. P에서 시작해서 쪼르르르르 S이다까지 가죠. 얘도 맞는 거예요. 디귿 뭐야? Q이면 not P이다. 자, Q에서 시작해서 not P로, Q에서 시작해서 not P로 이것도 존재하네. 디귿도 되는 거야. 알겠어요? 리을 뭐예요? Q이면 not S다. Q이면 not S이다. Q에서 not S. 야, Q랑 S의 관계는 더 있어 없어? Q랑 S가 연결이 되니? R로 연결이 되면 좋겠는데 둘 다 R한테 보내는 애들이기 때문에 얘네끼리는 관계가 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얘 안 된다.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세 개만 답이에요. 이거 이해돼요? 알겠지? 만들면 돼. 이렇게 만들기 하는 거 만들기. 와, 그럼 697번 이런 게 되게 좋은 문제인데 697번 너네가 빨리 해봐. 이거 하고 들어야 돼. 제발 지금까지 배운 걸 토대로 하세요. 내피셜로 제발 풀지 말고 아까 말했던 대로 몇 개 예시 들어서 하지 마시고요. 그게 제일 최악의 방법.
자, 시간이 많지 않아서 해볼게. 잘 봐요. 똑같이 한번 가볼게요. 우리 배웠던 대로. 일단 너네 지금 필충 나왔잖아요. 필요 조건, 충분 조건 때문에 너네가 먼저 파악해야 될 건 뭐냐면 누가 누구에 포함돼야 돼? P가 Q에 포함돼야 되죠. 왜냐면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은 되라 했으니까 이거는 맞아. 쏘는 입장은 맞아야 돼. 참이 돼야 돼. 근데 받는 입장은 거짓이 돼야 돼요. 알겠지? 받는 것도 참이 돼버리면 필요 조건도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Q가 더 커야 된다는 소리야. P보다. 같은 것도 안 돼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일단 이걸 만족을 하셔야 되는데 기억부터 가보면은 기억이 아마 어려웠을 것 같은데 둘 다 1보다 크다 그랬지? 야, 이거 보면 뭔 생각 들어 안 들어? 저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이거 잘 해결했니? 뭐 해야 돼요? 이항시키세요. 알겠죠? 이항시켜요. 이항시키면 A, B 더하기 1에서 마이너스 A마 B거든요. 얘가 0보다 크다. 그 다음 여기서 요 둘로 A를 묶어요. 그럼 여기 B 빼기 1 묶일 거야. 그 다음에 여기가 마비에다가 더하기 1이다 보니까 걔네를 마이너스로 묶어주면은 요렇게 묶이지 않겠어? 그치? 그러면 공통인 부분이 또 보이죠? 결국은 요렇게 정리가 돼버려요. 맞죠? 그럼 얘들아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 어떤 두 개를 곱했대요? 그랬더니 양수래요. 뭔 말이야? 두 개 곱했더니 양수래. 얘네 둘의 뭐가 똑같다는 거야? 부호가 그냥 똑같다는 거지. 그럼 두 가지 상황이 나오지 않니? A 빼기 1이 양수였으면 B 빼기 1도 뭐가 돼야 돼요? 양수. 얘네는 그리고로 연결돼야 돼. and. 그냥 컴마로 한 거야. 또는 뭐여도 돼요? A 빼기 1이 음수면 컴마 B 빼기 1도 뭐가 돼야 돼? 음수가 돼야 되겠지. 상황이 두 가지란 말이야. 그럼 여기서 나오는 게 결국은 A는 1보다 크다. 그리고 B도 1보다 크다를 뜻하고요. 또는 얘는 뭘 뜻해요? A가 1보다 작다. 그리고 B도 1보다 작다를 뜻한다고. 품고 있는 뜻이 두 가지인데 얘는 몇 가지만, 그 중에 몇 가지만, 한 가지만 썼잖아. 누가 더 큰 거야? Q가 더 큰 거예요. 참이에요. 맞는 거야. 우리가 원하는 상황이라고 이게. 이해됐어? 그 기억 참이다. 기억 맞다. 어땠는지 알겠지? 생각보다 어렵단 말이야. 이런 게 어려워. 이런 게. 응? 근데 이거는 경험치가 쌓이면 자연스럽게 해결이 돼. 그럼 방법이 뭐야? 많이 풀어야 돼요. 알겠죠? 근데 뭐 당장은 아니지만 지금 이게 할게 2학기 내용이긴 하지만 나중에 이제 문제 많이 풀어 보셔야 되고요. 얘는 뜻하는 게 뭐죠? 절대값이랑 그냥 나온 거랑 똑같아요. 그럼 A 곱하기 B가 0보다 뭐하다는 거야? 0보다 뭐하다? 크다. 더 디테일하게. 등호도 된다. 알겠어? 저런 것 때문에 틀려요. 항상. 등호 여부 때문에 항상 체크를 하셔야 돼. 왜냐면 0이어도 양변 똑같잖아요. 0 돼도. 그럼 얘는 뜻이 뭐야? 둘 다 양수래. 야, 이거의 뜻은 뭐야? 0보다 크거나 같고 B도 0보다 크거나 같다. 둘 다 0보다 크거나 같은 것도 있고요. 두 번째는 뭐예요? 둘 다 0보다 작거나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럼 두 개 중에 누가 더 큰 거야? 얘가 더 큰 거예요. 등호 때문에 더 다양한 상황이 연출이 된단 말이에요. 얘에서는. 이런 표현도 당연히 만족을 할 거고. 그래서 얘는 틀린 거죠. 알겠어요? 거꾸로 되면 맞는 거야. 이해되니? 그 다음 디귿으로 갈까? 디귿은 뭐야? 자, 이렇게 되면은 자동으로 이렇게 되잖아. 만족하잖아. 맞아? 그럼 얘랑 뭐가 돼버리니? 그냥 필충돼 버리는 거지. A랑 C의 입장에서는. 뭔 말인지 이해돼요? 근데 문제는 우리는 저걸 찾아야 돼. 저거 상황은 아니다. 그래서 디귿도 안 됩니다. 잠깐만요. 미안해요. 자, 여기서 얘랑 얘 중에서 따져보자면 얘 B 때문에 여기는 B가 있니 없니? B가 없지. 얘는 B라는 애가 중간에 껴있는 거죠. 내가 너무 급하게 해버렸네. 여기서 너네가 봐야 될 게 이걸 만족한다고 써야 돼요. 알겠어? 그러니까 얘네들 사이에 누가 껴있어야 돼? B가 있어야 돼. 근데 얘는 B가 언급이 없다는 거는 누구여든 상관이 있다 없다? 없는 거지. 맞아? 그 말은 두 개 중에 누가 더 디테일한 게 된 거야? 더 작은 게 누구야? 이 앞에 게 더 작은 거죠. B라는 상황 때문에. 얘는 B가 누가 되든 상관이 없다가 된 거고. 알겠어? 그래서 이렇게 된 게 맞는 거라서 디귿도 답이야. 디귿도. 내가
바보같이 했네요. 답이 기역과 디귿입니다. 기역 디귿. 넘어갈게요. 정리되면 넘어오세요. 좀 할 게 많네. 그 다음에 701번으로 갈까요? 701번. 아이고야, 701번으로 가볼게요. 701번에 바로 할게. 그냥 전체 집합에 대해서 PQR의 진리집합을 PQR이라고 하고요. 이걸 줘서 P에서 누굴 빼래? 지금 R을 빼래. R을 합집합 누굴 해래요? Q에서 R의 여집합을 빼래. 자, 이러면 공집합이래요. 자, 이때 다음 중 항상 옳은 것을 골라라. 얘들아, 일단 집합에서 생각을 해봐요. 집합에서 우리 배웠잖아요. 어떤 덩어리 두 개를 합집합을 했는데 공집합이 됐대요. 뭔 말이야? 이 합집합 기준 앞에 거 뒤에 거 둘 다 뭐가 됐다는 거니? 공집합이라는 거죠. 이해돼? 무슨 말인지? 합했더니 아무것도 없다는 거는 얘도 공집합이라는 거고 너도 공집합이라는 소리야.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P에서 Q를 아니지 R을 뺐더니 공집합이라는 게 누가 누구에 포함된 뜻이었죠? 기억나요? 앞에 게 뒤에 거에 뭐 되는 거야? 포함되는 거였잖아요. 이렇게. 그지? 이거 바로바로 되죠? 이제 얘는 뭐예요? 일단 그냥 저 표현대로 해보자. 마찬가지로 Q가 R의 여집합에 포함이 되라는 거야. 그 외의 뜻은 모르겠어. 그냥 그렇대. 자, 그럼 기억부터 갑시다. 1번부터.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래. PQ가 그런 조건이니. 얘들아 봐봐. 여기서 어떤 명제가 참이 돼버리냐면 Q이면 나달이다가 참이 됐다는 거 아닐까? 얘는 P이면 R이다가 참이 됐다는 거 아닐까요? 명제로 쓰자면 얘 대우가 뭐죠? R이면 not Q이다가 참이지 않을까? 그럼 여기서 이렇게 연결되는 거 보여? 그럼 P랑 Q는요 not의 관계가 들어가야 돼요. 그거밖에 몰라요 우리는. 근데 1번에서는 그냥 뭐라 그랬어? 그냥 PQ지. 그런 건 우리 알아 몰라? 모른다. not이 들어간 것만 안다. 1번 틀린 거야. 니은! 아니 2번. not P는 R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래. not P는 R이기 위한? 야, P랑 R은요 서로 not의 관계가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에만 지금 not이 들어가 있지. 맞아? 2번에서 물어보는 거는 그것도 우리가 모른다요. 알 수가 없어요. 정보가 없어요. 몰라요. 왜냐면 우리가 예로부터 알 수 있는 건 이거의 대우가 되는 누구야? 나달이면 not P이다. 그러니까 둘 다 not이 없거나 둘 다 not이 있는 거의 관계는 알아요. 근데 하나에만 not이 있는 건 모른다는 거야. 알 수가 없다. 그래서 2번도 틀렸고 3번. P는 R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래. P는 R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야? 뭐야? 충분. 왜? 총을 쐈잖아요. 그죠? 충분 조건이 맞고 틀린 거지 2번은. 3번은. 4번. Q는 R이기 위한 필충이래. 그럼 Q랑 R이랑 똑같아야 되는데 그것도 몰라요. 틀렸어. 아유 깜짝아. 조용히 해. 아유 시끄러워. 5번. not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not Q는 뭐라고? P이기 위한. 그럼 봐봐. P에서 Q까지, not Q까지 쏜 거지. 그러면 not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 맞죠. 알겠어? 화살표 받은 거니까. P가 난 거잖아. 알겠어? 그래서 5번이 정답이다. 이해돼요 이거? 알겠죠? 넘어갈게요. 다음 거로. 아이고야. 아이 뭐 문제가 다 별로 어렵지가 않아가지고. 얘들아 703번으로 가보자. 703번. 703번에 x 빼기 3이 0이 아니다 이면이 아니구나. 이거는 이러한 조건이 있나 봐요. 걔랑 x제곱 더하기 ax 마이너스 12가 0이 아니다 가 있을 때, 자 얘가 되기 위한 필요 조건이 됐으면 좋겠대요. 맞죠? 그럼 누가 누구에 포함된다는 소리야. 내가 이거 그냥 너희도 그렇게 해놔. 여기다 P라고 해놔. 여기다 Q라고 해놔요. 그럼 어떤 화살표가 참이 되란 소리야 지금? Q에서 P로 가는 Q이면 P에다가 참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야. 근데 너희는 저렇게
아니다를 푸는 게 나아? 이다를 푸는 게 나아? 이다가 낫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게 참이 되고 싶으면 이거의 대우를 쓰세요. 낫피이면 뭐이다? 낫큐이다가 참이 되도록 만들면 돼요. 그럼 얘는 뜻이 뭐야? 낫피. x는 뭐다? 3이다를 뜻하는 거지. 얘는 뭐예요? 낫큐. x제곱 더하기 ax 마이너스 12가 0이 되라는 거죠. 자, 이렇게가 참이 되란 소리야. 요거 이해됐어? 요거 괜찮아요? 된 거예요? 그럼 여기서 x에다가 3을 뭐 해버려? 그냥 여기다가 넣으면 돼요. 알겠지? 그럼 성립하겠지. 왜? 이걸 만족시키는 x는 여러 개가 있을 거라고. 2개 있겠죠? 2차 방정식이니까. 근데 그 중에 하나가 3이란 소리야. 그럼 3을 여기다 넣었을 때 성립하라는 거니까 근에 3이 존재해라. 3 넣어주면은 9 더하기 3a 빼기 12는 0, a는 1이겠지. 그래서 1이 되면은 문제 상황을 만족해준다는 거죠. 답이 1입니다. 자, 그 다음은 707번으로 갈게요. 707번. 자, 707 봅시다. 707. 세조건 PQR에 대해서 P이면 Q이다. P이면 Q이다. 나달이면 낫Q이다. 두 가지가 모두 참이래. 얘들아, 여기서 너네가 대우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거를 다 만들어 보자. 야, 이거의 대우가 Q이면 R이다가 될 거 아니야? 그럼 어떤 방향이 연결이 돼요? P이면 Q이다, 그러면 R이다. 알겠지? 그럼 반대 방향. 나달이면 낫Q이다, 낫Q이면 낫P이다. 이것도 우리가 만들 수 있겠죠. 이렇게 두 가지를. 위에 거를 그냥 대우를 때려버리는 거야. 알겠지? 자, 이제 기억부터 갑시다. Q는 P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다. 맞아, 틀려? 필충이 되려면 양방으로 다 있어야 돼요. 없잖아, 그런 게. 틀렸어. 니은 R은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R은 Q이기 위한. 그럼 화살표를 받았으니까 P가 나겠죠. 필요 조건 맞아요. 니은 참. 디귿 P는 R이기 위한 충분. P는 R이 되기 위한 충분 조건이 맞죠. 디귿도 참이에요. 뭐야? 4번이다. 겁나 쉽네. 되었니? 증명해야 될까? 얘들아, 증명은 넘어갈게요. 16, 17 둘 다 하지 마세요. 지금 이거 뭐 내신 들어가서 해도 되고, 증명법은 일단은 필수는 아니어서 안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시험에 나와요. 나오는데 서술형에 나와요. 증명해라. 너네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써야 돼.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할 게 너무 많아서 부등식을 합시다. 그래서 개념 프린트로 오세요. 그때 내가 뒤에도 줬죠. 31쪽 그것도 있죠. 31쪽으로 오세요. 자, 이제 절대 부등식을 할 건데, 너네가 아까도 막 계속 했지만 부등식 얘기 나오면 생각보다 쉬운 건 아니에요. 부등식이 까다로워. 그래서 부등식은 조금 잘 하셔야 돼요. 왜냐면 앞으로 부등식은 자주 나오거든. 어디서든. 그래서 잘 하셔야 되고, 거기에 절대 부등식 땡땡 써 있는 거 볼게요. 절대 부등식 1번. 너네 그 반지의 제왕 봤니? 본 사람 있어요? 거기서 반지가 나오잖아요. 말 그대로. 걔가 이제 이름이 뭐냐? 절대 반지예요. 절대 반지. 절대 반지가 뭐냐면 그걸 끼면은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존재가 되는 거야. 그 얘기를 왜 하냐면은 절대라고 말이 나오면 애들이 막 약간 부정적인 이미지를 떠올리는데, 왜냐면은 뭐 우리가 막 절대 안 돼 이럴 때 많이 쓰잖아요. 항상 부정형이랑 같이 쓰이잖아. 저거는 막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을 절대 부등식이라고 불러요. 절대적인 존재라고 생각하면 돼. 무조건 만족을 한다. 알겠지? 그래서 저거를 막 부정적인 의미로 쓰시면 절대 안 되고요.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그래서 거기 항상 성립에다가 밑줄만 쳐놔요. 항상 성립.
밑에 예시를 한번 보자. 너네도 아마 다 인정을 할 거야. 동그라미 1번부터 볼게요. 예시 1번에 나온 게 뭐냐면 모든 실수 x, 실수에다가 좀 밑줄 쳐놔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뭐래요? x제곱 더하기 1이 0보다 크다고 돼 있어. 요거 이다. 자, 왜 그러냐? 너네가 아는 실수의 대표적인 성질 중에 하나가 제곱하면 무조건 0보다 뭐 하다 배워요? 크거나 같아진다 배우잖아. 근데 거기다가 얼마를 더한 거니? 1을 더했으니까 당연히 이미 얘는 0보다가 아니라 1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0보단 당연히 뭐한 애들이야? 클 수밖에 없어요. 그쵸? 이런 걸 절대부등식이라고 하는 거야. x한테 누굴 때려 넣어도 무조건 저거 만족하죠. 이해돼요? 어떤 실수를 집어넣어도 무조건 성립. 그래서 이런 게 대표적인 절대부등식. 두 번째, 임의의 실수 AB 밑줄에 대해서 a제곱 더하기 ab 더하기 b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대요. 그럼 얘는 어떻게 증명을 하냐? 잘 봐. 별거 없어. 이거를 너네가 앞으로 되게 많이 볼 방법인데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 보자. 자, a제곱 ab 여기까지는 똑같이 가요. 우리 2차 함수에서 완전 제곱식 만드는 거랑 같은 방식이야. 뒤에 뭐 있으면 돼요? 항상 반의 제곱. a에 대한 식으로 보면 개수가 b죠. b의 반의 제곱이 뭐예요? 4분의 b제곱이잖아. 쓰시고 뒤에 원래 b제곱이 있었죠. 그럼 여기 뒤에 몇이 남아야 돼? 4분의 3b제곱 남으면 되겠다. 그러면 얘가 뭐라고 바뀌냐면은 a 더하기 4분의 뭔 4분의야? 2분의 b의 제곱에다가 더하기 4분의 3b제곱 이렇게 바뀐단 말이야. 그러면 얘 0보다 뭐한 놈? 실수니까 크거나 같은 놈. 얘도 0보다 뭐한 놈? 크거나 같은 놈. 두 개를 더한 것도 0보다 뭐 하겠니? 크거나 같겠죠. 이해돼? 무슨 말인지? 그래서 여기서 저렇게 부등식 되게 많이 쓰거든요. 완전 제곱식? 저렇게 바꾸는 거를 앞으로 많이 쓸 거니까 저거 적어 놓으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증명하라는 소리야. 이러면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게 보장되잖아요. 2번. 마지막 세 번째. 그냥 대표적인 거 몇 개 적어 놓은 거니까 뭐 얘네만 있는 게 아니라 겁나 많죠. 무한히 많죠. 무한히. 세 번째. 너네 이거 본 적 있지 않니? 임의의 실수 ABC에 대해서 A제곱, B제곱,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 이거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 왜 성립할까 했다가 또 너네 기억나? 맨 앞에 뭐 얼마 박아놓고 2분의 1 딱 해놓고 이거 A 빼기 B의 제곱 B 빼기 C의 제곱 C 마이너스 A의 제곱으로 썼던 거 기억나요? 이렇게? 걔네가 지금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소리야. 왜 이거 왜 성립해? 얘도 0보다 크거나 같고요. 얘도 0보다 크거나 같고요. 얘도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0보다 크거나 같은 애들끼리 더했으니 당연히 0보다 크거나 같겠죠. 이해돼요? 얘도 뭐 이용한 거야 지금? 완전 제곱식. 그래서 완전 제곱식을 앞으로 너네가 자주 만들 수 있어야 돼. 그거 가지고 증명할 때 많이 써먹으니까 저 방법을 까먹지 말자. 자, 그러면 밑으로 내려갈게요. 자, 두 번째. 두 실수 또는 두 식의 대소관계 판별법. 야, 너네 대소관계 판별할 때 제일 많이 쓰는 게 뭐야? 그냥 너네 두 개 중에 누가 더 크다 작다 판단하려면 숫자 말고 식에서 어떻게 판단해? 빼면 돼요. 빼서 0보다 크면 앞에 게 큰 거고요. 0보다 작으면 뒤에 게 큰 거고요. 0이랑 같으면 둘이 똑같은 수였다는 소리야. 맞지? 그래서 거기에 차 봐봐. 1번 차 거기다 써놓으세요. 0과 비교한다는데 A 빼기 B가 0보다 컸다, 0이랑 같았다, 0이랑 작았다, 0보다 작았다. 그럼 이때는 뜻하는 게 뭐라고요? A가 더 B보다 크다. 이거는 A랑 B랑 같다. 얘는 A가 더 작다. 이렇게 세 가지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죠. 너무 당연한 거죠. 이게 제일 많이 쓰이는 방법. 빼서 0과 비교. 두 번째는 제곱의 차예요. 그 말은 A제곱이랑 B제곱을 빼자는 거야. 주로 언제 많이 쓰겠니? 루트가 포함되어 있을 때 많이 쓰겠죠. 루트가 들어갔을 때 제곱을 해야 되는 상황일 때.
그래서 얘도 0과 비교하면 돼요. 얘가 0보다 컸으면은 A가 더 크다. 0이랑 같았으면은 A랑 B랑 같다. 0보다 작았으면은 A보다 B가 더 크다. 근데 얘는 제한 조건이 있어요. 언제만 써야 돼? 둘 다 양수일 때만 쓰셔야 돼요. 거기 써있죠. 양수일 때 사용 가능. 이거 내가 왜 그런지도 설명했는데 기억나요? 옛날에? 어디서 했지? 거기서 했나 보다. 1차 부등식 할 때. 그때 이런 거 보여줬잖아요. 1이랑 2는요. 이렇게 대소관계를 갖는데 제곱을 해도 여전히 누가 더 커요? 2를 제곱한 게 더 크지? 근데 마이너스 3이랑 마이너스 2는 누가 더 커요? 얘가 더 큰 수죠. 원점에 더 가까우니까 오른쪽에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제곱해봐. 얘는 9가 되고 얘는 얼마가 돼? 4가 돼요. 누가 더 커요? 얘가 더 커진단 말이야. 부등호 방이 바뀌어요. 알겠어? 그러니까 음수일 땐 절대로 양변 제곱하면 돼? 안 돼? 안 된다. 그럼 너희가 이렇게 제곱을 하려면 무슨 전제가 깔려야 돼? 부호를 알고 있어야 돼요. 부호를 모를 때는 절대로 제곱하시면 안 돼요. 알겠어? 그러면은 막 루트가 나오는데 루트 아니더라도 부호를 모르는데 제곱을 해야 되는 상황이야.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면 케이스 분류를 하시면 돼요. 알겠죠? 되게 복잡해집니다. 생각보다 쉽지가 않다 보니까 그거는 문제 아마 나올걸? 근데 할지 말지는 좀 생각을 해볼게요. 나오네요. 자, 그래서 알아두시고 마지막 네 번째가 아니라 세 번째, 나눗셈. 나눗셈은 나눈 다음에 누구랑 비교하면 돼? 1이랑 비교하는 거야. 생각해봐요. 거기 뭐라 써놨어? A분의 B니? 안 썼구나. A분의 B라고 했을 때 얘가 1보다 크면은 B가 더 큰 거예요. 뭐 이렇게 복잡해졌어. 더러워. 지워버려. 얘가 1이랑 같으면은 A랑 B랑 같은 거야. 만약에 얘가 1보다 작으면은 A가 더 큰 거죠. 그래서 이렇게 또 알아두시면 된다. 나누는 건 근데 잘 안 나와요. 필요하면 또 써야 되니까 알아는 두시고. 그럼 몇 개만 풀고 올까? 그냥. 자, 교재로 가볼까요? 교재에서 얘들아 106쪽이거든. 106쪽에 15번으로 갈게요. 15번. 715번. 두 개 빨리 하고 산수얘기 합시다. 자, 715번. 보니까 지금 뭐라 돼 있냐면은 A, B가 양수고 A가 더 큰 수래. 밑줄 좀 잘 쳐놔요. 이런 조건들 되게 중요하니까. 그리고 기억부터 들어갑시다. 자, 기억에서 묻는 게 B분의 A랑 B 더하기 1분의 A 더하기 1의 대소를 비교하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게 우변이 더 크냐고 물었어. 자, 너네 저거 어떻게 되는지 알아 몰라? 모르겠지? 그럼 뭐 하면 돼? 빼라고요. 간단해. 그냥 빼라고. 어떻게 빼라고? 이 상태로 빼요. B분의 A랑 B 더하기 1분의 A 더하기 1 빼봐. 실제로 이렇게 되려면 얘가 음수가 돼야 돼요. 그런지 확인해보자고. 알겠니? 자, 이거 그냥 뺄 수 있니 없니? 없잖아. 통분해야 돼. 통분해. 귀찮은데요? 해. 그래도 B랑 B 플러스 1 곱해. 그럼 얘네들 곱해야 돼요. A에다가 B 더하기 1 빼기 얘네들 곱해야 돼. A 더하기 1에다가 B. 그 위에다 살짝 할게. 그럼 AB 더하기 A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가 돼버려. 그럼 AB끼리는 뭐 돼요? 사라지죠. 그럼 남는 게 뭡니까? 분모는 B 곱하기 B 플러스 1이고요. 분자는요. A랑 B가 빼진 상태로 남아있어야 돼. 괜찮아? 야, 분모 부호 뭐야? B가 지금 뭐예요? 양수지. 그럼 B에다가 B 플러스 1이면 당연히 양수겠죠. 얜 양수입니다. 분자는요? 누가 더 크대요? A랑 B 중에? A가 더 크네? 그럼 부호 뭐야 이거? 양수겠지. 양양이니까 이거 뭐야? 0보다 큰 거야. 얘들아, 내가 이 순서로 뺐는데 0보다 크대. 그럼 누가 더 큰 거야? 두 개 중에 앞에 게 크지 않을까요? 뺐더니 양수라는 건 얘가 더 큰 건데 누가 더 크다 돼 있어?
오른쪽에 더 크다 돼 있잖아. 맞아 틀려? 틀리다 라고 판정하면 돼요. 뭔 말인지 알겠지? 그냥 빼라고. 빼면 돼. 그냥 기억 틀렸어. 니은으로 갈게요. 자, b제곱분의 a랑 또 누구야? a제곱분의 b래요. 야, 얘도 제일 좋은 건 그냥 뭐 하면 돼? 빼면 돼. 빼면 되는데 지금 물어본 게 이렇게 되냐고 물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부호를 알아요. 부호를. 부호를 모르면 그냥 빼면 되거든요. 근데 부호를 알 때는요. 얘 넘겨요. 근데 얘 무슨 수죠? 부호가? 어쨌든 b가 0보다 크니까 양수지 않니? 양수를 곱하면은 부등호 방향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얘도 넘겨.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지. 그럼 얘랑 똑같은 뜻이 지금 이렇게 되냐고 너희들한테 묻는 중인 거야. 맞아 틀려 이거? 세제곱 했을 때 a가 원래 더 큰데 세제곱하면 더 크니? 일단 양수일 땐 얘들아 몇 제곱을 하든 항상 성립해요. 알겠죠? 그래서 니은은 참인 거야. 니은은 참이다. 그럼 왜 성립할까? 내가 그때 이것도 보여줬을걸? 3차 함수 너네 안 배우지만 이렇게 그려진다고 내가 대충 말했었거든요. 그래서 얘는요 부호와 관계없이 증가함수라서 작은 거 는 거랑 큰 거를 넣어주면은 무조건 대소관계가 큰 게 크게 나와요. 근데 2차 함수는 왜? 아까 제곱하는 건 왜 안 됐었냐? 2차 함수는 뭐하다 뭐하니? 감소하다 증가해버리지. 양수 쪽에서는 작은 거 큰 거 넣었을 때 큰 게 더 크게 나오는 게 맞아. 그래서 부등호 방향 안 바뀌어요. 근데 음수 쪽은 어때요? 내가 큰 걸 넣어도 작은 거 넣은 거보다 작게 나와요. 그래서 중간에 바뀌는 거야. 알겠지? 근데 양수 구간에서는 3차 함수건 2차 함수건 4차 함수건 5차 함수건 누구든 큰 게 크게 나와요. 알겠지? 그래서 그럴 때는 상관이 없어. 얘도 너희들 교육과정에 맞게 하려면 빼야 돼. 그냥 그게 정확한 풀이야. 빼면은 이제 뭔가 나옵니다. 그거대로 하는 게 원래 맞는 건데 그냥 지금은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는 거여서 대충 한 거고. 디귿으로 할게요. 디귿은 뭐야? 장난해? 장난하냐고. 이거 언제 다 해 이거.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해야죠. 뭐예요 이게. 이렇게 돼 있대요. 얘들아 한번 해보자. 제일 좋은 거 뭐 하면 돼? 빼면 돼요. 근데 이 지금 되게 어떠냐면 둘이 비슷하게 생겼지. 한 번만 나누기를 해볼게요. 내가 요거를 x라고 하고 요거를 y라고 해볼게. 그래서 x 나누기 y를 한번 해보자. 그럼 여기서 1 더하기 a분의 1 더하기 b 들어가고 나누기 얘는 1 더하기 b분의 1 더하기 a가 들어가는데 이거 번분수 처리할 줄 아니? 이거 이렇게 되는 거? 해보면 어떻게 돼요? 요거의 제곱분의 요거의 제곱되는 거 괜찮아? 자, 이거 분자분모 중에 누가 더 큰 수야? 애초에 누가 더 커요? a랑 b 중에 a가 더 크잖아. a가 더 큰데 거기다 1씩 더해도 누가 더 커요? a가 더 크죠? 그걸 제곱했으니까 누가 더 커요? a가 더 크지? 그럼 얘 1보다 커 작아? 이 작은 수 아니겠니? 그잖아요. 밑에가 더 크니까 1보다 작을 거 아니야. 그럼 이 분자분모 중에 누가 더 큰 수예요? 이렇게 되는 게 맞다는 소리야. 실제로 누가 더 크대? y가 더 크대지? 맞아 틀려? 맞죠? 근데 빼도 된다고. 빼도 결과 똑같이 나와. 그래서 디귿도 맞아. 아까 니은도 맞았고. 그래서 기역 디귿이 답이에요. 에이 뭔 소리야. 니은 디귿이 답이야. 알겠어? 생각보다 오래 걸리네. 자, 718번으로 오세요. 718번. 을 보시면 어디 갔어? 자, 실수에다 밑줄. 빨리 밑줄 쳐. 당장. 자, 다음 중 절대 부등식인 거. 즉, 뭐 물어보는 거야, 얘들아? 항상 성립하는 거 찾으란 소리야. 항상 성립하는 거. 다음 중 항상 성립하는 게 누구냐? 뭔데? 이렇게 쓸 게 많아. 자, 봅시다.
야, 이걸 풀어주는 이유는 디귿 때문인데 일단 먼저 가볼게요. 일단 넘겨봐. a 제곱에다가 더하기 8a 플러스 16이 0보다 크다라는 게 절대 부등식이냐고 묻는 거예요. 좌변 뭐예요 이거? 아, 빨리 말해봐. 뭐야? 완전 제곱인 거 보여? 야, 이거 0보다 크다. 절대 부등식 돼? 안 돼? 왜 안 돼? 아, 그냥 아니라고 한 거야?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 안 돼요? 뭐? 0 때문에 안 돼요. 0 때문에. 이거 항상 성립한다 말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언제? A가 마사면 얼마 돼요 이거? 0 돼버리죠. 맞아요? 그럼 그때는 이 부등식이 성립하는 게 아니라 등호가 돼버려요. 얘는 누구 때문에? A가 마사일 때 때문에 절대 부등식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기억은 틀린 거야. 야, 등호 하나 때문에 이게 맞다 틀리다 결정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등호 이런 거 잘 보셔야 돼요. 그럼 이제 그 교훈을 얻었으니까 얘도 한번 해보자. 일단은 다 넘겨볼래? 그럼 a제곱에 마이너스 4ab로 넘어가고 5b제곱인데 여기서 b제곱이 넘어가면 더하기 4b제곱이야. 얘도 뭐야 얘들아? 완전 제곱식이지. 뭐가 나오죠? a 빼기 2b가 나오거든요. 이거의 제곱이 돼요? 얘는 당연히 0보다 뭐 한 놈이야? 크거나 같다가 보장이 되죠. 맞아? 여기도 근데 등호가 있으니까 이건 맞는 거야. 이건 절대 부등식이 됩니다. 니은 참. 여기까지 괜찮니? 그럼 디귿은요? 이씨, 디귿 어떻게 해? 디귿? 디귿은 뭐야? 뺄 수 있어요 이거? 이 상태로 너네 절대값 뺄 수 있어? 절대값끼리? 못 빼잖아. 뭐 해야 돼? 제곱을 하는 거야. 근데 아까 말했죠. 제곱의 조건이 있었죠. 뭐예요? 양수여야 돼. 자, 근데 절대값이지. 절대값이면 무조건 0보다 뭐한 놈들이야? 크거나 같다 보장된 애들 아닌가? 이거 제곱해도 돼? 안 돼? 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언제 조심해야 되냐면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거 양수인지 음수인지 너네 알아 몰라? 얘는 몰라. 근데 이거 만약에 이렇게 돼 있으면 얘랑 계산돼? 안 돼? 이거 못 뺀단 말이야. 맞아? 그럼 뭐 해줘야 돼요? 아, 뺄 수 있구나. 아, 빼면 되네. 아, 이게 말고. 아, 일단 넘어갑시다. 빨리 합시다 이거. 양변제곱 할게요. 양변제곱 하면 어떻게 돼요? 절대값 뭐 해줘? 없어져. 그냥 이렇게 쓰면 돼. 이거 제곱 이렇게. 알겠어? 얘 뭔지만 확인하자고. 그럼 여기서 a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제곱. 얘는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2ab죠. 그 두 개를 빼면은 제곱끼리는 사라지고요. 남는 게 4ab만 남아요. 맞니? 그럼 너네 생각해봐. 야, 4ab의 부호가 뭐냐라고 지금 묻고자 하는 거야. 부호가 뭐예요? 때에 따라 뭐해? 바뀔 거 아니야. 그 말은 이 부등호도 때에 따라 뭐 하다는 거야? 바뀐다는 거야. 아니, 느낌엔 아니 당연히 더한 게 뺀 거보단 크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얘가 만약 1이고 얘가 마이너스 3이라고 해볼까요? 그럼 얘네는 마2잖아요? 마2 제곱하면 얼마야? 4지. 근데 얘는 어때요? 1에다가 마이너스의 마3이니까 이렇게 돼버려. 그땐 누가 더 커요? 오른쪽이 더 크기도 한 거야. 그러니까 아닌 케이스가 너무 많아. 알겠어? 그래서 디귿은 틀린 거죠. 알겠어요? 뺐을 때 결과가 누가 더 큰지를 알 수가 없다. 그래서 디귿은 때에 따라 바뀌기 때문에 절대부등식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알겠어? 그래서 니은만 답이다. 자, 다음 페이지, 개념 프린트 다음 페이지로 오세요. 지금 개념이 몇 개 안 남았는데 산술기하를 얘기만 하고 끝낼 거예요. 근데 왜 굳이 하냐? 다음 시간에 하지 깔끔하게. 다음 시간에 해버리면은 너네가 약간 불편할 수가 있어. 익숙해져야 되는 게 필요해가지고 그냥 먼저 할게요. 거기 1번에 나온 게 1번 맞아? 여기 있었구나. 3번에 나온 게 개념 프린트 32쪽 산술평균, 기하평균이라고 돼 있어요. 그냥 내가 대충 산술기하라고 부를 거야. 그럼 산술평균이 뭐고 기하평균이 뭡니까? 몰라도 돼요. 개념적으로는.
근데 궁금해할 것 같아서 얘기를 하자면 산술평균이 너네가 아는 이거야. 그냥 더해서 나누기 한 거. 알겠죠? 기하평균은 뭐냐면 도형에서에 대한 얘기인데 이걸 A라고 하고 이걸 B라고 해요. 그럼 넓이가 얼마죠? AB죠. 이 넓이도 평균이 있어. 기하적인 평균. 그게 뭐냐면 내가 너무 정사각형처럼 그려버렸는데 이렇게 있다 치면은 얘랑 똑같은 넓이를 갖는 AB를 넓이로 갖는 정사각형의 한 변 길이가 얼마죠? 루트 AB 아니겠니? 이게 기하에서는 평균이라고 불러요. 기하적인 평균. 그게 뭔데요? 몰라도 돼요. 그거 안 물어봐요. 알겠지? 그냥 얘랑 얘 관계에 대한 얘기를 하겠다는 거야. 이게 산술평균, 기하평균. 알겠죠?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의 관계인데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얘들아 이러한 산술평균이 반드시 이 기하평균보다 뭐 하냐면 얘들아 더 크거나 같아요. 이게 산술평균, 기하평균 관계야. 왜 그런지 보여줄게. 일단 이 두 배를 먼저 좀 할게요. 우리가 지금 비교할 게 얘네 둘을 비교하겠다는 거거든. 자, 아까 말했지. 비교할 때 제일 좋은 게 뭐다? 빼는 거다. 뺄 거야. 한번 빼볼게. 야, 이거 빼보면 얘를 내가 굳이 이렇게 볼게. 아이고 미안하다. 전제가 깔려야 돼요. 어떤 전제냐면은 A도 0보다 크다, B도 0보다 크다. 그래서 거기에 그 양수 AB에다 밑줄 좀 쳐놓으세요. 양수 AB 에 대해서 부등식 얘가 항상 성립한다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할게. 자, 그러면 A를요 이렇게 봐도 괜찮지 않니? 알겠지? 적으세요. B도요 루트 B에 뭐라고 봐도 돼요? 제곱이라고 봐도 되겠죠. 그리고 마이너스 2배에 이 루트 AB잖아요 이게. 근데 둘 다 양수면 이거 이렇게 그냥 쪼개도 되는 거 괜찮아? 둘 다 음수일 때만 바깥에다 마이너스 막 붙이는 거였잖아. 그게 아니면은 상관없죠. 쪼개도. 그럼 너네 이거 뭐처럼 보여? 완전 제곱식처럼 보이지 않니? 그럼 루트 누구에서? A에서 루트 B를 빼요. 그거에 뭐다 이거? 제곱이다. 그럼 당연히 잘 봐. 양수의 루트네? 이거 뭐야? 수의 범위? 실수예요. 얘도 양수의 루트네? 뭐예요? 실수죠. 그럼 실수끼리 뺐네? 실수죠. 실수의 제곱이네? 당연히 실수. 실수 제곱하면 범위 뭐예요? 0보다 크거나 같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건 절대 부등식이 되는 거야.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다. 그럼 이게 왜 중요하냐? 그럼 이제 이게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게 성립하는 거니까 A 더하기 B가 항상 이거를 만족한다는 소리야 얘들아. 맞지? 그 이제 너희한테 이런 게 나온다고. X가 양수일 때 이건 안 적어도 돼요. X 더하기 X분의 4가 이거의 최소를 물어봐. 어떻게 풀래? 라고 하면은 이거야 항상. 너희는 합과 곱에 대한 관계를 아는 거예요. 근데 지금 누구에 대한 범위 찾으라는 거야? 합이지. 이 합은요 X 더하기 X분의 4는요 누구보다 크거나 같을까? 산술기하에 의하면 2배에 저거대로 지금 할 거예요. 루트 쓰시고 이 둘을 뭐 하면 돼요? 곱하면 돼요. 알겠지? 곱하니까 얼마가 돼버리니? 4라는 그냥 숫자가 나와버리죠. 루트 4가 2잖아. 얘 얼마야 그러면? 4겠죠. 지금까지는 이런 걸 본 적이 없잖아요. 이젠 쓰셔야 돼. 뭐다? 어떤 x랑 x분의 4를 더했더니 걔네의 범위가 누구보다? 4보다 크거나 같다고 나왔네? 최소값이 얼마인 거야? 4입니다. 답이 4인 거야. 이렇게 풀면 돼요. 앞으로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그럼 그때 x가 누굴까? 최소값이 성립할 때면 등호일 때 말하는 거 아니야? 이 등호일 때? 등호일 때는 얘들아 여기로 와보세요. 요때지. 얘 언제 0 돼? 얘네들이 뭐 하면? 같으면 0 되지 않겠니? 즉 A랑 B가 뭐 했을 때? 같을 때. 즉 더해지는 두 대상이 뭐 할 때? 같을 때 등호가 성립해요. 거기 내가 써놨어요. 단 등호는 A랑 B가 같을 때 성립. 거기다 밑줄 치고 더해지는 두 대상이 같을 때라고 써놓으세요. 더해지는 두 대상이 같을 때. 그게 우리가 찾는 등호가 성립할 때, 즉 최소값을 만족할 때다.
그럼 이때 x가 얼마일까요? 최소일 때 x가. 이 최소값은 4인 건 알겠어. 그때 x가 얼마일까? 잘 봐. 그럼 얘네 둘이 같을 때니까 얘네 등호 두면 되겠네? 네, 그럼 또 방정식 풀어야 되죠. 그러지 말고요. 어차피 둘이 똑같이 됐을 때 최소가 된다는 건 최소값이 얼마야 지금? 4죠. 그때 얘네들이 똑같다는 거야. 한 녀석이 얼마라는 거야? 2일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x가 그냥 얼마야? 2일 때가 되겠지. 그래서 이때 x값은 2구나. 앞으로 이렇게 풀 겁니다. 이걸 다음 시간에 막 할 건데 일단 오늘은 개념만 좀 잡아놓고 가자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다음 시간에 마무리하고 그 다음 함수하고 해가지고 빨리빨리 끝내야 돼요. 알겠죠? 쉬었다가 7시에 다시 봅시다.